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 한 달 살기에 단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한 달 살기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구나 다 한 달 동안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경비도 어쨌든 무시 못할 항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점이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단점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한식을 못 먹는 게 정말 단점이 컸어요. 그래서 한식을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한 캐리어에 이제 싸갔던 음식들도 있고, 뭐 너무 먹고 싶으면 한식당에 가도 되고, 그래서 한식에 대한 뭐 그런 목마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식당에 가면은 일단 우리나라 물가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거기가 외식 물가가.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이 10,000원이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주를 시킨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순댓국 이런 것도 뭐 2만 원 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한식 먹고 싶다고 해서 비용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너무 먹고 싶으니까 뭐 비용 생각하지 말고 가자 이래서 한식당을 몇 번 갔었는데 맛이 없어요. 진짜 한국에서 이런 맛이었으면 진짜 손님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진짜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파리에서 막 평점도 되게 좋고, 당연히 맛있겠지.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이랬는데, 오, 그렇게 맛이 없었던 건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냥 너무 한식이 먹고 싶으니까 다 먹었던. 그리고 이제 제가 캐리어에 이제 싸갔던 한식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뭐 캐리어에 뭐 순댓국을 싸갈 수 있거나 뭐 갈비찜을 싸갈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싸갔던 음식들은 라면, 뭐 고추장, 뭐 김치,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 먹을 수 있는 한식의 종류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엽떡이 너무 먹고 싶어. 엽떡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한식당 가서 떡볶이 먹어도 정말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비싸기도 비쌌고. 네, 이제 그래서 한인마트에 가서 떡을 사서 내가 해 먹으면 되지 이랬는데, 제가 뭐 그렇게 요리 실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 한국에 있는 식당에서 내는 그 맛을 제가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기간이 짧으면 한국 가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참았을 텐데, 이게 기간이 한 달이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못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난 벌써 3주나 남았어. 3주 동안 못 먹어. 이게 되게 크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식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난 캐리어에 잔뜩 싸가니까. 그리고 한인마트도 다 있고 거기에 한식당도 있고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맛이 없을 거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인마트도 진짜 비싸요. 그 한국에서 파는 가격에 당연히 이제 수입해서 갖고 오는 걸 테니까 한국보다 비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2배는 그냥 기본으로 넘고요. 2배, 3배 뭐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네, 한인마트에 한국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본 음식, 중국 음식, 베트남 음식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이 압도적으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막 턱턱 사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제 한 달을 여행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경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인마트도 그렇게 싸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렇게 막 맘대로 못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 엽떡, 순댓국, 뭐 매운 갈비찜, 뭐 그런 거였는데, 한식당 가도 그 한국에서 먹던 맛을 경험을 못 하니까
계속 그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한식을 못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행 가기 전에는 저도 한 달인데 뭐 거기서 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못할까. 그리고 내가 캐리어에 싸가는 음식들도 있는데 김치찌개 이런 거 해 먹으면 되지. 뭐 잠깐 고추장도 있겠다. 고추장찌개 먹고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추장찌개, 김치찌개와는 달라요. 정말 한식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 컸어요. 그게 진짜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나는 김치 없어도 밥 되게 잘 먹고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한 달 살기 하기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한식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오히려 파스타 뭐 아니면 일식, 중식 음식을 더 많이 먹었지 한식은 그렇게 많이 안 먹었었거든요. 한식은 이제 좀 질리고 지겹다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한 편이었는데도 외국 나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여행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는 장기 여행 해외에서 장기 여행을 하기에 조금 힘든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저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 정말 큽니다. 내가 캐리어에 싸가는 음식, 뭐 한인마트에서 팔고 한식당에서 팔고 이거와는 별개로 여러분들도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경비가 신경 쓰이긴 해요. 이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앞으로 한 달을 여기서 더 있어야 되니까 이게 단기 여행 때는 여행 와서 뭐 돈을 아껴 이럴 때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뭐 돈을 아껴 이럴 때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펑펑 썼거든요. 뭐 식당 가서도 비싼 메뉴 있으면은 이러려고 여행 오는 거지 이러면서 그런 여행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용이 그렇게 부담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을 여행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신경 쓰여가지고 멈칫멈칫하게 되는 순간들이 꽤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경비를 조금 생각하면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여행이 아니라 사는 거니까 한 달 살기니까 경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비도 그렇고 뭐 어디 뭐 놀러 가거나 이럴 때도 조금 경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쇼핑할 때도 아니야 이거 안 사면은 뭐 한 끼 외식비가 들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자제하게 되고 그런 게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의 재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 갈 때는 1년에 휴가 뭐 많이 가도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가면 진짜 네 번이고 보통 뭐 한 두 번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가를 온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막 쇼핑도 많이 하고 뭐 외식도 많이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여행의 재미가 더 있는 거기도 한데 이번은 이제 그걸 못하니까 조금 여행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비 절약을 하게 되면은 여행의 재미가 떨어지는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장 봐서 음식 해 먹고 이런 재미는 더 있지만 그 여행으로서의 재미는 조금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한국에서는 뭐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넷플릭스도 뭐 그냥 아무거나 다 볼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VPN을 이제 한국 주소로 뭐 돌려서 봐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뭐 티빙이나 뭐 디즈니나 이런 게 다 저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런 게 프랑스로, 제가 프랑스 넷플릭스로 보게 되니까 한국 넷플릭스에 있는 그런 작품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VPN 돌리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넷플릭스를 못 봤어요, 한국 거를.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못 보지, 뭐 컴퓨터 게임도 못하지, 그리고 친구들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당연히 못하잖아요. 못하지. 이러니까 한국에서 즐겼던 그런 여가 생활을 못하는 게 되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아, 나는 집순이고 원래 밖에 나가지도 잘 안 했고 뭐 컴퓨터 게임도 가끔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맨날 맨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TV도 안 나오면 유튜브 보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뭐 한 날 못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그렇게 내 인생에 뭐 크게 달라져?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제 하루 일과를 이제 마무리하고서 자기 전에 그런 거를 하는 게 제 낙이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이제 테라스가 조그맣게 있으니까 테라스에 앉아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근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뭐 잠깐 이제 뭐 뷰 보고 이러는 것도 뭐 한 30분 하면은 그렇게 막 재미가 없더라고요, 잘. 그래서 되게 재미없고 우울했었어요, 사실. 그 밤 시간이 특히 너무 심심하기도 했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도시에 한 달 동안 있으니까 사실 좀 지겨워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파리에서 뭐 관광지 여행하고 뭐 맛집 찾아가고 뭐 어디 가고 이러는 게 일주일이나 이주일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난 한 달 동안 가는 거니까 그런데 다 갈 수 있겠지? 그리고 관광지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가는 공원이나 이런 데도 다 갈 수 있겠지? 이랬는데 물론 다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는데 이게 한 달이 생각보다 진짜 긴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내가 한 달 살기를 하고 오면은 진짜 파리에서 그냥 아예 살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막 6개월, 1년 살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니요. 너무 이제 한 2주일 지나잖아요. 재미없고 지겹고 그냥 한 도시에서는 한 일주일, 최대 2주일까지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별 재미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도시가 궁금하지가 않고, 우리가 막 이제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제 가봤어. 그러면 아, 이제 어디 가볼까? 저기 가볼까? 막 이런 설렘과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이제 웬만큼 가볼 만한 데는 다 가봤어. 그래서 좋았던 데를 또 가봤어. 두 번, 세 번 가봤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경험하기까지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한 2주 지나니까 이미 웬만한 데는 다 가봤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2주까지는 그래도 재밌게 좀 여행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3주차, 4주차 때가 되게 재미없고 지겹고 좀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버틴다? 그 비행기를 이제 바꾸고 숙소를 취소하고 이러면은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 달의 시간을 어렵게 내서 왔는데 그게 좀 아깝기도 해서 버틴다는 느낌이었지, 이 시간을 온전하게 내가 재밌게 한 달을 온전히 재밌게 여행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어, 네, 이게 제가 단기 여행에만 계속 다녔던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주, 1주 지나가면은 좀 지겹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단점들이거든요. 지금까지 단점들이.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또 단점이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치안이 정말 내가 조심하면 되지,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물론 저는 조심했어요. 그래서 소매치기도 안 당했었고 그건 정말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지만 그거를 계속 제가 염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도 뭐 치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요새 이제 뭐 묻지마 폭행 뭐 그리고 뭐 길 가다가 갑자기 칼부림 사건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치안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지만 파리에 여행할 때는 이게 소매치기를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거에 대한 일단 스트레스가 좀 꽤 컸어요. 여행을 온전히 즐기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진짜 빈부격차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길에 노숙자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노숙자분들 지나가면서 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거나 보통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도와주고 싶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파리에서는 노숙자분들이 있는 곳에는 좀 모여 계시더라고요. 여러 노숙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지나갈 때는 돌아서 가거나 피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치안을 계속 신경 쓰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 게 또 장기간 여행이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좀 컸어요. 이게 내가 이 여행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게 치안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물론 그런 강력 범죄들 너무 많죠. 근데 뭐 소매치기나 이런 거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이 조금 더 안전하니까 그런 게 조금 스트레스가 컸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지금은 파리가 이제 올림픽 때문에 관광지마다 경찰이랑 군인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몽마르트 언덕을 가도 팔찌 강매당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말 좌판대 이렇게 놓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좌판대에 놓고 팔찌를 이렇게 판매를 하지 뭐 강매를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안전한 때에 여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안으로부터 어쨌든 자유롭지는 못하니까 그게 조금 여행을 조금 힘들게 하는 항목 중에 하나였어요.